좋은 제도니까 뭐 100만 명 가량의 장기 소액 연체자들한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세도약기금 배드뱅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. Q&A 시간이고요. 제가 올려놓은 배드뱅크 영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질문들을 달아놓으셨는데 이제는 좀 구체화된 것들이 꽤나 있어가지고 제미나이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쫙 한번 해봤습니다. 빨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세도약기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거기에 계속 그 반복적으로 질문을 다시는 게 대부업체가 사실은 대부분의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부업체가 협약을 안 하면 사실은 대부업체 빚은 깎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지금 대부업체들 참여율이 되게 저조하다고 해요.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게 좀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사실 되게 정확한 지적이고 이 정부에서 아무래도 지금 핵심 공약으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대부업체의 참여를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 어떤 대부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답변 드리긴 좀 힘든 부분이고 아마 이 세도약기금 홈페이지가 지금 있거든요. 11월 한 중순에서 말쯤 되면 참여하는 협약기관들의 리스트들이 뜰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. 사실 되게 오래된 그 채권들은 대부업체가 막 뱅글뱅글 지금 뭐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가지고 있거나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 뭐 이런 데에서 막 갖고 있거든요. 근데 국가기관은 당연히 싹 다 팔았고 얼마 전에 대부업체만 남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라서 아직은 모른다 요거 말씀드리고 한 달 정도 내로 대충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이 좀 나올 거다 그거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원금이냐 아니면 원리금이냐. 원금입니다. 원금 기준으로 해준다. 그러면 5천만 원 기준은 어떤 개인의 합산 총액이냐 아니면 금융회사별 5천만 원이냐. 금융회사별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A은행에 4천만 원, B저축은행에 3천만 원, 그 다음에 뭐 C 카드에 3천만 원 있으면 모든 채권이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합치면 1억이잖아요. 근데 이걸 개인별로 합치지 않고요. 그냥 이 채권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 다음 세 번째, 7년 이상, 언제부터가 7년 이상이냐. 그거는 2018년 6월 19일 기준으로 7년을 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2018년 6월 18일부터 연체가 됐으면 세도약 되는 거고 2018년 6월 19일부터 연체가 됐다. 그러면 세도약은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. 근데 어떤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다. 은행 빚만 되느냐, 카드사, 저축은행, 대부업체 되느냐, 돼요. 다 됩니다. 요거는 그 신용회복위원회 있잖아요. 거기 협약사들은 아마 대부분 될 거예요. 다만 이거는 세도약기금이 채권을 사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나는 안 팔고 추심할 건데 나는 어떤 협약사가 있다면 간땡이가 부었죠.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난 싫은데?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포함 안 된대요. 그거는 워크아웃이나 세출결기금도 마찬가지긴 해요. 왜냐면 막 강제적으로 이걸 밀어붙이기는 사실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사실 걔네들밖에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매입 협약을 체결한 데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세도약기금 홈페이지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매입 협약 대상자가 나올 거예요. 거의 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거예요. 정부에서 뭐 밀고 있으니까. 요즘 정부 말 안 들으면 아시잖아요. 어쨌든 공공기관, 신용보증기금 이 빚도 포함됩니까? 네, 포함된대요. 얘네들이 정부에서 하는 건데 안 해줄 일은 없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습니까? 있죠. 사행성, 유흥업, 외국인, 소멸시효, 질환거, 금융질서, 물리한자 관련 채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 제외 안 된다고 저는 봐요. 왜냐면 이 채권이 사행성인지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아요? 여기서 얘기하는 사행성 관련 대출 이런 것들은 내가 대부업체를 내 개인적으로 했는데 거기 생긴 거. 아니 대부업체가 7년 동안 5천만 원 빚을 안 갖고 있겠어요. 빚이 훨씬 더 크거나 했겠지. 그럼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.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세도약기금 주식회사라고 생기겠죠. 그 회사가 이 채권에 대해서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얘는 없애주래. 얘는 한 달에 10만 원씩 5년 받으래. 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추심하래. 이거를 정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야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신청하지 마세요. 그러면 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내가 빚이 있는 회사가 세도약기금 안 하겠다면 어떻게 돼요? 그럼 방법이 없대요. 네, 방법이 없습니다. 갚으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하시거나 어쩔 수 없죠. 그거는. 그러면 내가 가진 어떤 이 채권이 채무가 매입 대상인지
뭐 탕감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느냐? 홈페이지나 아니면 콜센터, 전국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대요.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채권을 이제 매각할 때, 세도약기금 매각할 때 채권자가 바뀌었으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. 그거 통지한대요. 예,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얼 줄 알게 되실 거예요. 올 연말에는. 올 연말 해봐야 얼마 남았어요. 그 다음에 내 채무가 언제 매입됐는지 조회가 가능합니까? 그러니까 세도약 기금이 언제 내 채무를 사갔는지 조회가 가능합니까? 아까 그 문자를 보내준다고 했고,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도약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채무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느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 뭐 이런 분들,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빚을 갚기 너무 힘든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소각한대요. 소각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소각을 할지 아니면 뭐 좀 갚게 할지 그거를 판단한다고 합니다. 판단한다고 하고, 그 다음에 빚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. 1인 기준 154만 원 이하. 그 다음에 재산에 어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, 이 생계형 재산이 주로 뭐냐면은 소액 임차 보증금, 1톤 이하 소형 화물차, 승용차 말고 185만 원 이하 예금 뭐 이런 것들이래요. 이런 기준에 없는 재산이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소명하면은 생계형 재산으로 봐줘가지고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? 그렇게 하대요. 관련 서류 제출해가지고 소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상환 능력 심사 시 부양가족도 고려해 주느냐? 아까 1인 기준 15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개인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뭐 2인 기준은 23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게 이제 2026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니까 그 2인 기준, 3인 기준 그 이하는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. 부양가족 고려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들을 제출을 해야죠. 그 다음에 상환능력 심사에는 내 모든 재산을 다 들여다보느냐라고 하는데, 우리가 직접 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자료들, 예를 들면 뭐 행정청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. 뭐 그런 것들을 각 기관들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필요 최소한의 어떤 이 사람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뭐 좀 달라고 아마 정부에서 세도약 기금에서 아마 요구를 하고, 그런 거에 대한 관련 법들을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여러 금융사의 빚이 있어서 매입된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각을 검토한다고 하고, 이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80% 깎아주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요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, 다시 제가 이 나름 이걸 찍으면서 정리하자면은 금융사별로 매입을 한답니다. 금융사별로.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뭐 4천이 있고 여기 3천이 있고 여기 2천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매입을 해. 다만 여기서 소각 대상은 5천이 맥시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4천 매입하고 3천 매입하고 2천 매입하면 9천이잖아요. 그러면 5천은 소각시켜주고 4천은 갚게 하고, 그 다음에 재산을 숨기고 뭐 지원받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하느냐.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반면조치는 무효화되고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. 그죠? 은닉재산신고센터도 운영될 거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심사 결과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건 뭐 갚아야죠. 뭐 어쩔 수 없죠. 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느냐? 국민 세금으로만 하는 거냐? 아니다. 국민 세금으로 한 4천억 정도, 그 다음에 금융권 기여금이 한 4,400억 정도 해가지고 한 8천억 정도의 기금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요거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뭐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드리든가 할 거고, 지금까지 나온 국가기관의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는 사실 틀린 게 없을 거예요.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 고정 댓글로 올릴게요. 또 제가 이 세도약 기금의 이 홍보 대사나 법이나 구조를 만드는데 제가 참여한 변호사가 아니잖아요.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틀린 게 있어도 좀 너그럽게 그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, 이 세도약 기금의 대상이 되신 분들은 요번이 진짜 좋은 기회니까 힘내시고 좀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하셔가지고 정부에서 그죠 여러분들을 도와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을 세금을 많이 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살다가 힘든 사람도 있으면 뭐 도와주면 되겠죠.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제도니까 이거에 대상이 되시는 뭐 100만 명 가량의 장기 소액 연체자들한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